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강정보 김주원입니다. 오트란바 김준호입니다. 9월 8일 토요 경마 내용 경마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굵직한 타이틀 경주, 대상 경주가 좀 많이 편성이 된 경마 1인 것 같아요. 예, 모처럼 어찌 보면 트로피 특별 경주라 하지만 각 등급의 좀 상위권의 마필들 좀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펼쳐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터 그야말로 우리가 선진국 경마를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루 아닌가 보십니다. 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배팅하는 재미뿐 아니라 관전하는 재미도 분명 쏠쏠한 경마 일이 아닌가, 경마 주간이 아닌가 싶어요. 자, 토요일에는 트로피 경주가 좀 많이 여러 개 준비가 돼 있죠. 좀 아쉽다 그러면 한 개 경주가 편성이 깨져버렸어요. 상금도 적지 않았을 텐데 그 편성이 왜 깨졌는지 무엇 때문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1등급 만말 경주가 하나가 깨지면서 그것도 트로피 경주였는데요. 네. 자, 어쨌든 오늘 트로피 경주도 중반부에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요. 나름대로 좀 월초 경마 성격이 짙지 않을까 했는데 대상 경주, 트로피 경주가 많이 부진이 되면서 정말 월말 경마 같은 월초 경마 분위기가 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요 경마는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경마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좀 안정적인 저배당 막건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중고배당 막건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떠신가 싶습니다. 자, 오늘 김준호 위원의 승부는 3경주 그리고 오늘 메인 승부 8경주 3경주와 8경주 두 개의 승부를 준비를 하셨고요. 김주원이는 중반 6경주 그리고 후반 11경주 이렇게 두 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11경주가 김주원이가 준비한 마무리 승부처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아무쪼록 저희가 준비한 지금 아래 나가는 승부처들은 현장 가시면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인기만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마필은 상대적 인기에서 좀 밀려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마필을 한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7번마 주연이란 마필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갈 수 있는 마필, 순발력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 5번마 스칼렛 퍼펙트를 비롯해서 6번마 킬리 그리고 오늘 데뷔전을 준비한 8번마 아이스캔 스마일 그리고 데뷔전 때 선두권 경합을 했던 10번마 스테이플스 이런 마필들이 좀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는데요. 7번마 주연이란 마필이 역시 지구력은 검증되지 않은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7번마 주연이란 마필이 발주 능력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마필로 평가됩니다. 1000m 단거리 편성이고요. 이번 경주가 강자가 없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선두권을 수월하게 장악한다면 버틸 가능성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복병 세력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 위원의 추천마는 복병마 7번마 주연 7번마 주연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김주원이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1번마 스트라이드 업은 이제 현장에서 좀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바로 승부 의지인데요. 고사인이 떨어지면은 이번 경주 어지간하면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일단 말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때리냐 한번 이 실전 적응력을 기르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딱히 눈에 띄는 이 믿어 봄직한 인기만은 없기 때문에 이번 1경주는 좀 폭넓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준호 위원의 추천마 7번마 주연 이런 거 들어오면은 바로 배당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복병마 쪽에 1경주는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2번마 상하이 조던이란 마필은 저는 아직까지 이제 그 데뷔전을 치른 2세 신의 마필 중에서 향후 가장 싹 수 있는 말로 평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 데뷔전 승급전에서 강한 인기를 끌었지만 늦발로 인해서 경주를 좀 망쳤다라고 좀 평가됩니다. 물론 그 늦발을 냈다 하지만
소중한 선물한테 졌다는 게 좀 못내 아쉽습니다. 아쉽다고는 하지만 상하이 주도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번 경기에서 어떤 레이스를 펼치냐가 중요하겠지만 얘는 따라가는 정도에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흙을 맞고 뛰면 덜하겠지만 8번 4번 상하이 주도 뭐 앞선까지 노려올 수 있겠고 설령 선권을 장하게 실패한다도 이번엔 버틸 수 있다. 예, 한 표 던지겠습니다. 예, 4번마 상하이 주던 당일 인기 1위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인기 1위를 어느 정도 인정은 해야 된다. 김준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능력으로는 뭐 상하이 주돈만큼 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5번마 굴참 나무 숲이라는 마필인데요. 지금까지도 지금 다리 상태가 완전치가 못합니다. 골마겸이 심해지면서 지금 다리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출전 주기도 길어졌고요. 훈련 때에도 이제 말이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또 아끼는 말이다 보니까 발전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요. 조교사가 직접 끌고 나와서 조심스럽게 훈련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훈련하는 거 봤을 때에는 요번에는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레이스를 끝낼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좀 엿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굴참나무 숲은 이번에는 한번 지켜보시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주는 김준호 의원의 이 추천마 4번마 상하이 주돈 이 마필을 여러분들께서도 인정을 하시면서 가볍게 좀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김준호 의원이 준비한 토요 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승부를 들어가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했던 경기 같아요. 제가 지난번 데뷔전 때도 7대 북경선에서 좀 노려보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마피다. 이런 표현을 드렸던 말이 여기 나옵니다. 정말 과연 왜 못 뛰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말은 이런 마피인데 이래서 못 뛰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좀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편성이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경주의 졸전으로 인해서 얘가 인기가 좀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경주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인기를 부합할 수 있겠지만 많은 인기를 누리는 마피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피를 놓고 때릴 건데 예측 1위가 될까요? 3번마 트레이스 언더라는 마필이 주행기 심사 기록이 1분 02초대가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은 인기를 좀 부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노리는 충마에 3번마 트레이스 언더가 들어오면 전 본전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트레이스 언더라는 마필을 또 강하게 노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좀 승부처로 좀 더 높은 배당을 노려보자는 차원에서 승부처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3경주 제가 김준호 의원 설명할 때 살짝 마번을 한번 봤거든요. 도대체 뭘 잡아놓고 승부를 들어가는 건가? 지금 그 잡아놓은 거 가지고 승부 들어가시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트라이선드랑 들어와도 항구라가 될 것 같은데요, 배당이. 제가 보면 뭐 조금은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방어막건이 된다해도 지지는 않는데 네, 이거 무조건 아니죠. 그냥 뭐 트라이선더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좀 표현하고 싶어요. 뭐 주행심사 세 번을 뛴 말인데 두 번의 주행심사는 악벽이다 이렇게 좀 단정을 짓고 싶어요. 네, 이 트라이선더를 압도적인 인기 1위가 예상되는 마필인데 이걸 뒤로 돌려놓고 지금 놓고 때리는 말을 제가 봤거든요. 뭐 어떤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인기 5위권 안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에요. 저기 뒤에서 놀고 있는 말입니다. 인기도가. 자, 그 말 가지고 트라이선더가 와도 항구라가 될 것 같은데 얘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때린다. 이건 무조건 큰 배당입니다. 고배당입니다. 뭐가 들어와도 고배당이에요. 자, 이번 3경주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뭐 목돈 챙겨다가 때려박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원래 평소에 배팅하시는 정도만 가지고도 여기서 다른 승부 못지않게 좀 챙겨 드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배당을 김준호 의원이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3경주 김준호 의원의 오늘 준메인 승부초고 배당을 노리는 강력한 이 초반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의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주는 사실 따져보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1번마 메가히트란 마필을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의사선정에는 좀 질병을 앓고 나오는 마필은 분명한데 메가히트의 강점은 저는 선임력을 갖고 있다 봅니다.
물론 앞으로 늘어난 거리에서 그 결정력 한 방이 좀 아쉬움이 있지만 5월달 경주에 보면 이동국 기수가 너무나 앞선을 공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잘못된 레이스를 펼쳤지 않나라고 좀 평가합니다. 저는 1번마 메가히트가 1번 게이트라는 점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마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메가히트 이게 상태가 지금 베스트였으면 거의 대가리감 아닌가요, 메가히트가? 그렇죠? 놓고 때리죠. 지금 근데 의사선역 이게 왜 걸렸냐면요. 이제 5월 6일 날 경주 치르고 나서 야 너 주행 재검 좀 받아봐. 왜 이렇게 외측 사행이 심해? 재결해서 때려가지고 이제 외측 사행 때문에 주행 재검을 받고 준비하다가 피부병이 도져서요. 그 치료하느라 약물 치료도 하고 주사도 넣고 하거든요. 근데 주사를 잘못 놔가지고 혈관에다가 제대로 못 넣고 다른 쪽에다가 넣게 되면은 이 몸이 좀 뻣뻣해지는 그런 이 질병을 의사선역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메가히트가 그것 때문에 저도 조금은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능력으로는 확실히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는 말이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마필 가운데 이 독도지기가 이제 구절이 안 좋아서 좀 쉬다 나옵니다. 거기에 또 더위까지 먹어가지고 7렐레 8렐레 하다가 이제서야 나오는데 현재 컨디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80%에서 90% 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컨디션 가지고도 얘네 집에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1200m의 선행 조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7번마 독도지기는 일단 뭐 주행 재검 때에는 따라가면서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번 재검 때 좀 확실하게 좀 표시가 났기 때문에 1번 메가히트와 더불어서 독도지기도 여러분들께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7번, 1번, 1번, 7번 요 두 마리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편성이 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1300m, 1200m까지는 버텨줬는데 3번 창성넣기를 심하게 압박을 할 수 있을까요? 왜가 이제 7번마 대지공주 데뷔전을 치렀던 말인데 3번마 창성넣기가 그래도 버틸 것 같아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 있는 편성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3번마 창성넣기 이게 무슨 청원 창원 무슨 기념 어쩌고 경주를 했는데 와 이건 개똥말들 7마리 나와가지고요. 창피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이런 걸 무슨 자, 아무쪼록 편성이 짜여졌으니까 저희는 또 배팅을 하게 되고 또 맞춰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고 또 일이기 때문에 일단 5경주 편성이 어떻게 짜여졌다 하더라도 일단 맞춰드리는 데 좀 포커스를 저희가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성 럭키는 배당판 열면 이게 인기 1위입니다. 그래서 창성 럭키는 저 역시도 세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거든요. 일단 당일 강력한 인기마가 4번마 스페라입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한번 잘라 드릴게요. 이 스페라는요. 직전 경주를 앞둔 훈련 때부터 마탱이가 가버렸습니다. 말이 안 나가요. 때려도 안 나가고 머리를 쥐어 박아도 안 나갑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번 훈련 때에도 이 마선도라는 신예 말 이제 데뷔도 안 한 말 데뷔 전인 말 그 말을 붙여놓고 병합을 하는데 채찍을 대고 생쇼를 해도 말이 안 나갑니다.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전보단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아무리 이게 지금 똥금이라 하더라도요. 지금 이 정도의 몸 상태로 이런 인기가 집중이 된다라면은 요거는 한번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빼고 배팅 해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일단 김준호 의원이 이 3번마 창성 럭키는 웬만하면 온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인기마 중에 4번마 스페라는 좀 약하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오픈 방식으로 치러지는 국산마 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제부터 트로피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HRI 아일랜드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김주원이가 준비한 한구라 승부처가 되겠고요. 일단 김준호 위원의 이번 특별 경주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들어보고 제가 승배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우리가 레이팅 1점부터 시작해서 65등급까지 65점까지 출전할 수 있는 경주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국산 3등급의 마필 간의 치열한 접전.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들어서 가장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러한 경주를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평가합니다. 이 경주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어떻게 레이스를 끌어가는지도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레이스에 따라서 어떤 말의 능력을 평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경주로 평가됩니다. 별점 경주에서 그 부담 중량이 이전보다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저는 부담 중량하고는 겹치는 않은 것 같아요. 레이스 흐름이 중요한 레이스, 편성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번 6경주 특별 경주답게 정말 재밌게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인기도는 무조건 이건 분산이 됩니다. 일단 갤럭시 파워 쪽에 조금 더 인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갤럭시 파워가 대가리 팔려도 나머지 것들이 인기도를 다 나눠 가지기 때문에 깜빡이 자체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제가 옥석을 확실하게 가려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대가리인지, 그리고 팔리는 말 중에 누가 없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확실하게 좀 가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6경주를 한구라 승부처로 선정을 한 겁니다. 뭐 몇백 배짜리를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때리면은 돈 되는, 여러분들이 승부 보시기 딱 좋은 이 중배당 막권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니까요. 이번 6경주 한구라 승부답게 여러분들 시원하게 한번 김주원이가 한구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보겠습니다. 1200m 레이스고요. MJC 마카오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경주는 레이팅 65까지 출제하는 마필인데 똑같죠. 앞에 경주하고 이 경주가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안말들 간의 레이스입니다. 정말 그 안말들 간의 경주에서 좀 여러 두가 포진했던 경주고, 제가 노랬던 말도 한두가 있었는데 좀 없어졌어요. 근데 이 경주, 그 앞에 경주 보면 행운머니가 안마를 유일하게 출제하고 여기는 전부 다 안마인데 7번마 미라클 한센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클 한센이라는 마필이 제가 좀 항상 걱정했던 부분이 발주가 빠른 마필이 아니다, 발주가 좀 매끄럽지 않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한번 죽자사자 앉아 손고 경합을 펼치고 스타켓하고 경합을 펼치면서 졸전을 펼칩니다. 과연 이제 따라갔을 때, 무엇보다 따라갔을 때도 중요하지만 흙을 맞고 뛰었을 때 얼마나 뛰냐, 이게 이제 중요했었는데, 뭐 지난 경주가 상대가 아주 강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흙을 고스란히 맞고 뛰면서 얘가 이겨냈던 겁니다. 그래서 7번마 미라클 한센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라클 한센. 직전에 미라클 한센이랑 같이 들어왔던 게 대행대박이죠. 대행대박. 네, 그렇죠. 저희가 네. 방송에서 딱 한 목소리로 이거는 그냥 1을 놓고 한번 막건을 사보자. 그게 전 진짜 몇십 배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뭐 미라클 한센은 워낙 대가리 팔렸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미라클 한센이 흙을 맞고 뛰었을 때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대행대박을 놓고 가자,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야, 그래도 그렇죠. 이게 인기 1위랑 들어왔으면 와서 14배. 이거 원래 수도 있는데 제가 녹음할 때요. 녹음할 때 30배는 안 돼도 한 20, 이제 28배, 녹음할 9배 때 이럴 때 됐던 것 같아요. 24, 5배 정도 될 때 녹음을 했었고 좀 넘었던 것 같고.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면서 저희랑 한 배 타셔서 또 많이 사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미라클 한센은 이제 뭐 굳이 무리하게 선행을 나갈 필요도 없다라는 게 최근 경주를 통해 증명을 됐고요. 이제 완성도도 직전 경주 보면 확실하게 올라온 모습이라 여러분들께서는 뭐 7번마 미라클 한센 이번에도 세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눈에 띄는 말이 있나요? 뭐 빼야 될 말이나 좀 봐야 될 말. 제가 그 3대 마필 한번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이제 8번마 팡팡다리는 사실상 여기서는 발군의 순발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발주 위에 나오는 중속감이 정말 뛰어난 말인데, 지난 경주가 체중이 급감을 했는데 그래서 1400m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얘가 아무리 새벽에 끌었다 하지만 칼리오페도 고개 높아서 많이 뛰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지만 따라가서 얘가 1400m를 뛰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8번마 팡팡가리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1번마 리드케인이 지난번에 결승 앞에서 그냥 탁 서버렸습니다. 서버렸던 말은 분명한데 역시 그 안토니오 기수, 이 말을 잘 알고 타는 기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안토니 기수는 최적의 힘한 배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좀 관심 가야 될 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한 마필 더 말씀드려볼까요? 자, 3번마 스위트록이란 마필의 그 발군의 순발력, 안토니오 기수가 끌었던 건 분명하지만 저는 그걸 잊지 않고 싶습니다. 네,
뭐 이거 뭐 얘기하다 보니까 김준호 의원 마범 다 나왔습니다. 7대가리에 1번, 2번, 1번, 3번, 8번이네요. 7대가리에 138. 그래서 뭐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적중을 한다 그러면 저도 예. 좋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후차권은 김준호 의원의 개인적인 마블입니다. 견해라는 거, 이 방송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럼 저도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10번마 비기어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러클 한센이 움직일 때 지금 움직이려고 작전을 짜놓고 또 훈련도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자, 상대방 한 마리만 보고 이번엔 비기어가 레이스 전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에 용근이가 한번 타보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어느 정도 이번 주에 보완을 해놨기 때문에 비기어가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 일단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보겠습니다. 1800m 레이스고요. HKJC 홍콩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오늘 김준호 의원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메인 승부를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7경주를 일단은 제 마번을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좀 적중되면 8경주도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이 경주는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레이팅 90 이하까지 나올 수 있는 경주인데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점핑한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 감량 부담 중량도 좀 낮은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필의 능력을 평가한다면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뭐 단촐한 편성이지만 이건 그냥 두 방 씩씩하게 한번 딱 때려보고 싶다. 막권을 저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8경주를 메인 승부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많은 막권을 사지는 않습니다. 근데 8경주는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다. 그래서 메인 승부로 지정해봤습니다. 네, 이번 8경주 뭐 큰 배당은 아닌데 두 방으로 이거는 압축해서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출전 두수가 단출하기 때문에 야 이건 당연히 전문가면은 구멍수 한두 방으로 줄여줘야 되는 경주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배당판 딱 열리시면 아실 겁니다. 자, 뭐 마스크를 비롯해서 안쪽에 2번 있죠, 3번 있죠. 거기에 외곽에 6번, 7번, 8번도 원래 트랙 훈련 안 하는 말인데 잘 뛰고 있기 때문에 8번도 배당판에 팔리죠. 이게 지금 장난 아니에요. 팔리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경주에서는 정말로 구멍수를 줄이는 게 그만큼 어렵고 좀 힘든 일이다라고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걸 김준호 의원이 두 방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끝마쳐 놨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이런 경주를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겁니다. 원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경주는 손을 잘 안 댑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김준호 의원은 그 가능성을 다 취합해서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승부로 권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메인 승부로 준비한 8경주 홍콩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김준호 의원과 한 배 타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9경주 보겠습니다. 또 특별 경주입니다. 이번에는 옆 동네 1번 트로피 특별 경주 JRA 1번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김준호 의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경마를 잘한다 그리고 제가 말의 능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 생각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항상 적중률이 좋아야죠.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경마이고 그래서 재밌는 게 경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냐면 딱 보면서 제가 이번 주 그 특별 경주를 준비하면서 로드위너 같은 경우가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1월 21일 날 보면 가서 그 마사의 그 배당판을 열어보면 얘가 원사이드하게 대가리 팔렸단 말입니다. 최근에 보면 임경기수의 그 원래 독특한 기승술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로드위너가 강력한 인기마로 팔리고 왜 저렇게 깨졌을까라고 했을 때 로드위너가 이전에 보면 흙을 맞으면 덜 뛰었어요. 그래서 망상하는 시였는데도 주춤주춤거려서 이전에 들어왔을 때 보면 그 명가전일 때 보면 외곽을 뽑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탄력을 이겨내죠. 근데 그때 그 1월달 보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경마패는 봉이 아닙니다. 기수분들. 정말 이번에 안토니 교수가 이 공백전에도 여유 있게 이겨냈는데
직전보다 편성이 강하다 하지만 로드 위너의 기수하면서 아마 안토니 기수도 안에 살짝 있을 때 보면 주춤거리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타지 않는다면 3번마 로드 위너는 좀 더 많이 뛰어줄 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3번마 로드 위너. 이거는 뭐 센 말이고 김주원이도 대가리로 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그런 마필입니다. 이게 뭐 로드 위너가 원체 지금 인상적인 경주력을 직전에 보여줬기 때문에 3월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갈 것 같은데 큰 이변이 나올 만한 경주는 아니죠. 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3번마 로드 위너의 이제 걱정 반과 인경지수가 잘못 탔다는가 분명히 알고 잘못 탔다는 것을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로드 위너가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건 뭐 충분히 경쟁이 있고요. 이스트 팔로스란 마필이 이게 청남도끼 형제마잖아요. 얘도 고기가 좀 높은데 이 정도 그냥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러면 3번 1번은 좀 봐주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임기영 기수 1번마 이스트 팔로스. 기원이가 이제 임기영 기수가 쉬면서 이제 공백을 가지면서 자기가 좀 타왔던 마필들이 있죠. 세영이한테 청담도끼도 뺏어서 지가 탔는데 쥐가 쉬어버리면서 지금 청담도끼 누네스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뭐 로드 위너도 뭐 그렇고 어쨌거나 뭐 임기원이가 타던 말들을 지금 돈 되는 말들을 다 다른 기수들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임기원 기수가 참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로드 위너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아마 임기원이 머릿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로드 위너는 자기 걸음껏 띄워주고 또 어떻게 해야 로드 위너만큼 뛸 수 있는지 머릿속에 임기원이도 계산이 섰을 거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는 3번 1번을 일단 한 방 때려놓고 좀 현장에서 이제 받쳐갈 만한 말이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게 맞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번 구경주는 이 로드 위너의 이스트 팔로스 3번 1번 그리고 한방만권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트로피 경주는 아니고요. 싱가포르 터프클럽 특별 경주입니다. 강축이 나와 있는 경주인 것 같은데 일단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보면 1번마 문학주의하고 8번마 골든블랙이 점메다으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든블랙이 지난번에 요배통 때문에 좀 못 뛰었다라고 평가되면 이게 정상적인 컨디션이 이제 살아났냐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마 문학주의, 8번마 골든블랙 말의 능력도 얘네들은 세지 않나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번, 8번을 인정하고 골든블랙의 컨디션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골든블랙이 안 좋다면 나머지를 좀 찾고 싶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이번 10경주도 뭐 어렵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일단 문학조이는 대가리가 맞고요. 직전에는 누네스가 이 파노라마 쇼의 이 초반 페이스를 너무 만만하게 봐서 내가 너 압박하면 너 죽을 걸 하면서 갖다 붙여놓고 힘싸움을 해버리니까 얘가 막판에 덜미를 잘 잡힐 뻔했던 거예요. 이제 누네스가 이 말에 어느 정도 능력을 인지하고 기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 절대 안 합니다. 문학조이는 왔고요. 거기에 골든블랙도 현장 컨디션이 문제 없다라면은 후차권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거기에 굳이 한 마리 더 말씀을 드리면 11번마 바다치프는 직전에 내용이 좀 나왔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배당판을 빵꾸 냈었던 마필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뭐 말 상태는 기가 막히게 좋기 때문에 11하나의 변수 정도는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오늘 김주원이가 준비한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일단 김준호 위원님의 시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총 워낙 단초라입니다. 단초라인데 이 단초란 편성에서도 의외 배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경주는 뭐 축마를 선정할 수 있는 말은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압축을 하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11경주 일단 김준호 의원이 축마가 좀 존재한다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대가리가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대가리가 확실하게 서 있는 경주예요. 당일 배당판이 열리면은 킹 메신저와 플라잉 뮤닝 쪽에 인기가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마리는 빠지지 않을 축입니다. 자, 그 말 대가리 세워놓고 깜빡이로 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도에서 밀려 있는데 요번에 내용 있게 쏘는 말 한 마리가 있어요. 정말로 진한 사연 갖고 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게 왔을 때 항구를 하는 것으로
이번 11경주 강하게 한번 때려볼 예정입니다. 일단 웬만하면은 깜빡이는 저는 안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머지 말 깜빡이만 한 마리에 이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요거는 제가 현장 가서 이 보험용으로 그냥 받쳐갈지 아니면 빼버리고 단통으로 승부를 볼지 그 부분만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한 방으로 이 단통으로 승부해서 맞춰드린 경주가 있었는데 딱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럭셔리 에피가 대가리 쳤던 경주 있죠. 그거 제가 단통으로 잡아드렸죠. 이번 경주도 딱 그런 까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웬만하면 깜빡이 날리고 단통 막건으로 해서 오늘 경마 제가 쐐기 다 박아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오늘 토요 마지막 경주고요. 김준호 의원님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9번 백삼 매니킨이 2세 앞말입니다. 2세 앞말인데 얘는 좀 더 띄워줄 말. 어떻게 보면 그 데뷔전의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근데 주행심사 때 보면 그 외산 마필 문학 타이거인가요? 그 마필을 끊임없이 외도는데 마지막 끝걸음까지 여력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삼 매니킨. 제가 이 매니페 앞말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매니페 앞말들의 한계 뭐 1800 이렇게 자꾸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같아서 매니페 자마 앞말은 특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말의 성장은 그래도 지켜보자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네, 백삼 매니핀 당일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고요. 저 역시도 세게 보는 말이고 또 다른 인기마가 10번마 명품 축제입니다. 아마 두 마리가 지금 내용 자체가요. 이 메이드가 된 내용이라 마지막 경주인데도 한 2배 언저리에서 끝날 것 같아요. 배당이. 10번마 명품 축제에 기승하는 김영근이는 9번이 조금 더 센 말 같다. 이찬호는 10번이 조금 더 센 말 같다. 집에서는 두 마리 모두 우승을 각각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지금 끼어들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준호 의원님이 이 매니피 앞말이긴 합니다만 백삼 매니피는 요번에도 세게 봐야 된다. 그리고 명품 축제도 내용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일단 이번 12경주는 역시나 이 기본적으로 깜빡이는 이 무작정 빼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좀 인정을 하시되 이제 현장에서 다른 변수 없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서 이 마지막 경주 가볍게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요 경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경주가 포진된 1호 경마 또 남아있기 때문에 1호 경마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조금 더 준비해서요. 현장에서 좋은 막건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